네, 안녕하세요.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이호중입니다. 재개발 얘기 요즘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재개발 여기저기 LH가 주도해서 한다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문의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LH가 주도한다는 게 과연 재개발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심 내에 어떤 주택 재개발, 공공주택을 짓는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더불어 이 시행사업을 LH가 주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LH가 주도를 하면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H라는 기업이 우선은 시행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시간을 한 9개월 전쯤으로 한번 제가 돌려봤습니다. LH가 정부에서 평가하는 이 경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기업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 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예요. 혁신 공기업이라는 얘기까지 붙을 정도로 굉장한 칭찬을 좀 받는 상황인데 창립 10주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뭐 청사진을 발표한다. 새로운 사업들도 여러 가지 또 진행을 할 거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LH 출범하고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왜 혁신 공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부채를 절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빚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줄였다는 얘기는 이제 매출이 상승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겠죠. 출범 이후에 하루 이자만 100억이 넘었던 부채 공룡이라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막 엄청 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화하고 굉장히 뭐 많은 이익을 내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2013년 당시에 106조라는 우리나라 전체 이 국가 예산 국가 예산이 뭐 500조, 600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부채를 LH가 갖고 있었는데 이 부채를 10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됐나요? 한 6년 만에 69조 원 정도로 줄였으니까 7년 동안 30조의 이득, 30조 이상의 이제 이득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뭐 이게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공기업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 상황에서 굉장히 일 잘하잖아요. 뭐 사업도 여러 가지 벌렸는데 실패하는 사업 없이 돈을 계속 꾸준하게 벌어다 주니까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재정이 건전해지니까 나라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A 등급 주면서 혁신 공기업이다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혁신 공기업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어내고 좋은 이미지로 이제 개선이 된 LH가 일을 잘 하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니까 이런 재개발을 관련해서 너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손을 대봐라 하고 또 하나의 사업을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도 도심 내 재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한 지역에 뉴타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돈을 들어갈 만한 사업을 이 공기업에서 직접 맡아서 한다는 얘기는 나라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준과 동시에 어떤 또 사업성을 보고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사업도 LH가 진행을 합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공공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번 발표를 보면은 공공 재개발 활성화, 뭐 공공 주도로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뭐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로 간다. 투기 방지는 뭐 맨날 나왔던 얘기니까 또 한 번의 사업을 통해서 LH가 어떤 자신들의 그 뭐 이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또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재정이 이제 건전해졌잖아요. LH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그만큼 잘했으니까 30조가 넘는 순이익을 벌어들이면서 7년 만에 이제 좋은 기업으로 거듭났는데 좋은 공공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공공기업이 재개발에 직접적인 사업 시행을 한다라는 게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LH가 공공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왜 LH한테 맡겼을까? 답답한 겁니다. 나라에서 볼 때는. 왜? 서울시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서울시의 이 지도마다 이 분할이 돼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근데 거기 점선들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 모양을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가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하거나 어떤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짜거나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다 분할을 해놓은 지역인데 안 되는 거죠, 잘. 왜? 531곳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인허가도 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뭐 10년 이상 안 되고 왜? 이 사람한테 자율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동네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구역은 우리가 나라에서 지정을 해줄 테니 해도 된다라고. 근데 너희들끼리 한번 조합 설립해가지고 동의를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조율을 해서 동의를 한번 받아와라 했더니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 받는 사람들은 내 집 부셔가지고 아파트 받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뭐 20, 30년 거기서 장사했는데 내 일자리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리고 아파트 짓는 거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집을 그냥 낡은 집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파트라도 살고 싶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 우리 집 없어서 아파트 짓는 거 절대 안 돼. 그래서 계속 이제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10년이고 15년이고 늘어지니까 나라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LH를 통해서 이 답답한 거를 좀 한꺼번에 우리가 공공주도로 한번 해소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성공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LH가 직접 손을 대서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LH가 주도할 때는 당연히 공기업에서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민간에 들어갔던 민간이 할 때 어떤 제약 같은 거를 대폭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뭐 불리하게 족쇄를 채워놨던 거를 우리 팀이 들어가서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은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폭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뭐 사업 기간도 줄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예외시켜 준다. 이런 내용은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주민들 손에 어떻게 할까요? 맡길까요? 계속 맡기면 좀 늘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LH가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H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죠.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우리 단지 안에 우리 동까지는 뭐 일반 분양인데 옆에는 임대주택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왜냐하면 소득 격차 많이 나는 사람들 우리 단지 고급 단지 내에 같이 껴서 사는 것 자체가 좀 남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임대주택을 LH에서는 짓습니다. 나라의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임대주택도 당연히 지어서 이제 공공을 위한 어떤 이제 일을 하겠죠. 근데 임대주택을 이번에 짓는 건 좀 성격이 다르죠. 3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이럴 때 대단지 택지를 확보해놓고 임대주택을 따로 이렇게 LH가 공급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나온 얘기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중심부에다가 추가로 7만 세대 지정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7만 세대 중에 최소 20% 이상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7만 세대면은 거의 뭐 신도시 2개 뭐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예전 같으면 미니 신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뭐 5천 세대에서 15,000세대 그러니까 정비창 부지 8천 세대가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뉴타운의 미니 뉴타운급인데 이 14,000세대라 그러면 정비창 전체 부지보다 더 많은 양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최소입니다. 2022년까지 도심 내에 택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2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임대주택 좀 우리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미지 우선 마음속으로는 담아 두지 마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도심 내 택지를 개발을 할 건데 도심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빈 땅이 있습니까? 빈 땅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개발을 하려면 가면 다 땅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등기 한번 딱 뽑아보시면은 어느 낡은 지역이라도 빈 땅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을 허물어서 남의 소유권을 내가 설득을 해서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지역 그런 쪽에는 우리가 조합 분양을 해도 그 추가 분담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 주택이 공급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악순환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LH가 또 하나의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나랑 10년 동안 공동 등기를 해서 LH도 지분의 2분의 1, 당신도 2분의 1 이렇게 등기를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절세 어떤 방법으로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절세 혜택을 이렇게 누렸던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부부도 잘 안 하잖아요, 공동 등기를. 근데 그걸 LH가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건데 당신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는 방지하겠다. 재개발 무조건 우리가 빨리 할 거다. LH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돈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환경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하겠다. 근데 분담금 못 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보장할게. 10년 동안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집은 반이야. 이 집에. 10년 뒤가 되면은 지금 새 아파트 모자라서 죽겠는데 어쨌든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일 싼 가격으로 공급을 먼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 내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그 분양가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뒤에 시세가 올라갈 건데 그 시세에 올라간 만큼 당신이 살 수 있으면 그 차익을 나한테 줘.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당신 지분을 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임대주택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대를 살게 해준 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10년 뒤에 분양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대랑 다른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도심 내 어떤 낡은 집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권리가액을 산정해보니까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조합분양가가 5억인데 저는 당장 3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내요. 분양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 쫓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추가 분담금을 대신 내줄게. 그럼 10년 동안은 살아. 그리고 우리랑 공동 등기를 하자. 너 집은 최소 50% 이상은 내가 보장해준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뭐 쉬웠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너는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여기 주소지를 둬야 돼.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조합분양가 5억이라 그랬잖아요.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냥 이제 주변 시세가 8억이 됐어요. 우리 아파트가 8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2억의 권리가액으로 그 집을 10년 동안 산 거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산 거니까. 근데 이제 집을 사고 싶잖아요. 10년 뒤에 추가 분담금 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3억이 아니라 시세대로 그 차익을 내란 얘기예요. 그럼 6억을 더 내서 우리 그 지분을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억을 더 갖고 와서 네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집을 사든가 아니면은 팔아.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추가 분담금 못 내면은 지금 8억짜리 집이잖아요. 근데 내 집은 50% 있었잖아요. 그러면 50%의 가격은 4억이지 않습니까? 그걸 LH가 주고 너는 다른 동네 가서 살아. 그걸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손해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짜리 집이었는데 4억 5천이 되면은 그만큼 나는 절반 가격만 받고 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도심 내 택지가 맨날 부족하고 아파트 짓는 족족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외곽도 올라가는데 도심이라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 중심부에 어느 집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환된다. 그러면 내가 막 나중에 10년 뒤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을 때 LH에서 지분 절반을 이상을 보장해주고 그 가격도 보장해준다고 하면 그 집이 10억이 되면 나는 10년 뒤에 편하게 살다가 7억 5천을 받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나라 돈을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개발해서 이익을 너랑 공유하겠다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은.